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리비드는 고어한 장르의 영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나 상황들이 많이 묘사가 돼요. 혹시 이런 장르를 못 보시는 분들 시청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영화 리비드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첫 오프닝부터 사람을 좀 섬뜩하게 만듭니다. 공허함이 많이 맴도는 그런 분위기의 절벽이 보이는데 그 아래 한 시신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이 몸통도 없고 그냥 얼굴만 있거든요. 한쪽 눈이 바느질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찝혀 있고 다른 한쪽 눈은 부릅뜬 상태로 이렇게 죽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또 입이 약간 벌린 채로 죽어 있었거든요. 개하고 이제 나방 한 마리가 이렇게 살아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섬뜩하다 못해 좀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오프닝 장면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프랑스의 작은 부둣가 마을이 비추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 앳돼 보이는 여성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루시 클라벨이라고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루시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류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포스터가 되게 덕지덕지 붙어져 있어요. 이 포스터가 뭐 단순히 광고성 포스터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종됐다는 그런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치안도 안 좋고 뭔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 안 좋은 분위기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딱 들던 찰나에 윌슨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루시를 태워서 가는데 이 윌슨 캐서린이라는 사람은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상황만 설명을 하자면 루시는 오늘 간호사 일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윌슨 캐서린이 이 신입 루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입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이가 차를 타고 이제 간호하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윌슨 캐서린은 이름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호사라고 할게요. 이 간호사가 루시의 얼굴을 보더니만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은 이 루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오드아이를 가지고 태어났었거든요. 깜짝 놀란 간호사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죠. 영혼이 두 개라는 뜻이라는 말을 해요. 이 색깔이 다른 눈동자를 보고 그러면서 영혼이 한쪽 눈으로 들어오고 다른 눈으로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간호하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간호사, 이런 병원에서 일하는 이런 간호사가 아니라 가정방문 간호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집을 방문해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처치를 하거나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정도로 보여요. 그렇게 가정방문 간호를 좀 별탈 없이 하다가 데보라 지셀이라는 환자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이 되게 대저택인데다가 정원이 엄청 넓어요. 뭐 안에 연못도 있고 뛰어다니는 들판도 있고 막 그런데 간호사가 이 할머니는 처음 이제 출근하는 너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고 차에서 대기해라 이러고는 윌슨 캐서린 그 간호사 혼자 올라갑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은 이 호러물의 여주가 아니겠죠. 이 여주가 무대 보러 이 저택 안으로 개돌합니다. 근데 입구를 보니까 되게 스선한 느낌도 들고 관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라스 루프처럼 위에 이제 유리가 있는데 그것도 다 깨져 있고 현관문 앞에 있는 덩굴 담쟁이 식물들도 다 말라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령의 집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들어가니까 딱 첫눈에 보이던 게 수십에서 수백 개가 되는 종류의 짐승들이 박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벽에도 엄청 걸려있고 바닥에도 엄청 널브러져 있는 그렇게 박제가 돼 있는 동물들과 그 사이사이에 섞여서 이제 발레하는 사진들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루시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데보라 지셀이라는 그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간호사랑 마주치게 되는데 마치 루시가 따라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을 하면서 데보라 지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할머니는 옛날에 직업이 이제 발레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유명해서 프랑스에서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루시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이야기 속의 이상한 점은 아닌데 이 할머니가 링겔을 하나 맡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은 뭐 영양제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피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물어요. 왜 이 할머니는 어떤 병이 있길래 피를 이렇게 링겔로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간호사가 뭐라냐면은 나도 모른다.
의사가 이렇게 처방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약간 1차로 뭐지?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간호사가 이 할머니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은 없고 딸이 한 명 있었다. 근데 그 딸도 죽은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모두. 근데 확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미스테리하고 수수께끼가 가득한 집안인데 다 하고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그 얘기합니다. 이 할머니 되게 부자였던 거 알아? 돈도 엄청 많은데 이 집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 나도 그 보물을 찾으려고 막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녀보고 잠긴문 다 열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런 말을 루시한테 툭 던져요. 그러고는 오늘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내일 보자 하고 루시를 한 부둣가에 데려다 주는데 간호사도 이때 퇴근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여자 주인공이 입장을 비춰줄 텐데 퇴근하는 간호사의 차를 갑자기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 차 앞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막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윌슨 캐서린이 이제 이렇게 그 자전거 옆에서 싹 지나가는데 화면이 딱 멈춰요. 싸하죠. 그러고 몇 장면 뒤에 이제 간호사가 그 아이를 욕실에서 토막 내고 피를 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죽어있는 모든 전신을 다 비추면서 피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묘사가 돼요. 고어한 거를 못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좀 빨리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거는 이 아이의 피를 빼고 있는데 그 피를 빼고 있는 팩이 그 할머니가 피를 닌겔받았댔잖아요. 그 닌겔 맞은 팩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루시가 이제 피 닌겔을 꽂아줬던 그 피가 실종된 아이들의 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그때 많이 들더라고요. 한편 퇴근한 루시는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윌리엄을 만나서 이제 얘들의 친구가 하는 맥주집이 있거든요. 그 맥주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 있었던 데보라 지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재밌지? 이러면서 이제 노가리 깔려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이 남자친구 윌리엄은 거기 이제 눈을 번뜩입니다. 우리 가서 그거 훔치자, 이래요. 왜 훔칠까? 이 생각을 곰곰했는데 이 윌리엄은 지금 자신의 환경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어부 일을 하는 것도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 자기까지 이 가업을 물려받고 있는데 자신은 새벽부터 어선 타고 나가가지고 생선 비린내 맡으면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그 보물을 훔치면 우리는 평생 편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가서 그거 훔치자. 결론적으로는 루시와 윌리엄 그리고 그들의 친구 벤까지 이렇게 셋이서 할머니 집을 털러 갑니다. 그 할머니 집 앞으로 갔는데 이 할머니 집 정원에 파란색 불꽃이 하나 이렇게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때 벤이 이거를 보고 뭐라냐면은 불빛이 죽음의 신을 불러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죽음의 신? 뭐지? 싶었는데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10월 31일이라고 날짜를 정확히 표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로 날짜를 설정한 걸로 봐서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 명은 모든 현관문과 유리창이 다 잠겨 있어서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지하실로 향하는 그 다락방 창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근데 앞만 찾아도 이 대저택의 모든 방을 다 들어가 봐도 없는 거야, 보물이. 그리고 잠긴 문이 한두 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윌리엄이 그 얘기해요. 우리 저 잠긴 문 들어가자. 열쇠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문 부숴야지. 어차피 저 할머니 지금 식물인간 돼서 일어날 일 없다며. 우리 문 부숴서 들어가자. 근데 이 집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루시는 낮에 데보라 지셀 할머니 수액을 바꿔줄 때 가슴팍에 열쇠 하나 있던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다 데리고 그 할머니 침실로 가서 할머니 가슴팍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이제 잠긴 문 앞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열쇠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열쇠의 방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도 아니잖아 이러고 있는데 벤이 이 문을 당기다 이 문이 부서지거든요, 그냥. 그러고 얘들이 그 방에 들어가는데 이 방에는 보물로 보이지는 않는 뭔가 발레하는 인형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딱 있어요. 예, 선반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선반에 약간 열쇠 구멍처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에 열쇠를 이렇게 꽂아서 돌려요. 그랬더니만 이 인형이 갑자기 발레하는 이 태엽 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빡치죠. 보물인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발레하는 태엽 인형. 그것도 이게 마지막 방이었거든요. 개빡쳐서 이 얼굴 한 대 팡 때려요. 근데 갑자기 그 위에 할머니 있는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막 쿵쾅쿵쾅쿵쾅 들려요. 얘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죠. 자기들밖에 없고 위에는 의식 없는 할머니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 생각이 들어서 야 나가자.
됐다 이러면서 이제 걔들이 이제 처음 왔던 그 다락방으로 내려가요. 처음에는 분명히 거기 쇠창살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쇠창살로 이게 막 켜져 있는 거예요. 루시가 그 할머니 방에 창문이 있었다, 글로 나가자 이래요. 근데 그 할머니 방이 3층이었나 2층이었나 그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 나간다는들 어떻게 탈출할 건가 싶기는 했는데, 그 할머니 방을 그렇게 해서 루시는 3번째고 얘들은 2번째로 또 그 방을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얘들이 깜짝 놀라죠.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유리창은 철문으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낮에 열었었는데 한만 때리고 부수고 해도 안 부셔져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벤이 약간 이 방을 구경하다가 거울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얼굴 본 뒤에 갑자기 그 할머니가 번쩍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벤이 사라져요. 벤은 어떤 문이 없는 밀실에 갇히게 됩니다. 얘는 패닉이 빠지죠. 근데 갑자기 그때 발레복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3명이 우르르 나와서 칼이나 몽둥이로 얘를 막 찌르고 때리고 막 폭력을 써요. 벤은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쓰러지는 벤을 보고도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머리끄댕이를 자꾸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 한 소녀가 칼로 이 목을 이렇게 긋거든요. 그 장면도 보통 이렇게 긋기 직전에 그 살인하는 여자의 얼굴을 비춘다든지 다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이 장면을 사람들이 상상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못 긋는 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못 긋고 잠시 뒤에 피가 흐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서, 와, 이거를 내가 왜 봤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장면인데, 어쨌든 그렇게 피가 나고 벤은 죽어요. 벤은 죽고 다시 화면이 루시와 이 남자친구 윌리엄으로 돌아갑니다. 윌리엄이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근데 잠깐만, 벤 어디 갔지? 벤 어디 갔어? 이러고 벤을 찾는데 한만 찾아도 벤이 없는 거야. 근데 루시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얘는 또 무슨 사진을 봐요. 야, 아까 그 애에 데보라 지셀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 딸인 것 같아. 그 죽었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 딸이 그 마네킹인 것 같아. 우리 그 방에 다시 가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환장을 노리시죠. 아니, 지금 탈출이 먼저인데 거기 가서 지금 뭐 하냐, 정신 차려라 이러는데, 그 여자가 나는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 얘가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너는 창을 깨고 뭐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거기 갔다 올게 이러고 둘이가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진짜 과관인데, 윌리엄 이 남자친구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 남자친구는 그렇게 유리를 막 깨다가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요. 이 윌리엄을 이제 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 두피 쪽에 흡혈을 해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탁 깨물어서 피를 빼더라고요. 여기 머리에서 갑자기 피가 막 솟구치더니만 얘가 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너무 잔인했다고 느꼈던 게, 얘 목에 여기 보면은 대동맥이었나? 되게 큰 혈관 하나 지나가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 혈자리를 아나 봐요. 거기를 눌러가지고 피를 이렇게 쫙 빼요. 거기서 약간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남자친구 윌리엄은 죽어요. 루시는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루시는 박제된 동물로 인형놀이를 한 듯한 무슨 이상한 방에 들리기도 하고요. 또 윌리엄에게 말했던 그 발레하는 마네킹 방에 들리기도 해요. 아마 루시는 지금 탈출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데보라 지셀의 딸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막장 스토리 이런 게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 데보라 지셀이 젊었을 때 이제 발레 수업을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한창 이제 열심히 발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조금 어색하게 동작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보라 지셀도 보고 바로 한마디 하죠. 너는 재능 없다, 나가라, 이 수업에서 나가라. 이래서 얘가 나가게 돼요. 근데 얘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발레복을 입은 소녀가 쓱 보면서 웃어요. 그러고 나서는 발레 수업하는 수업실로 나오는데 갑자기 그 아이 쪽 나갔던 그 방 쪽에서 괴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하면서 갑자기 데보라 지셀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집에 가라, 오늘 수업 여기까지다, 다 내보내고 그 방으로 찾아가요. 그랬더니만 이 데보라 지셀의 딸이 뱀파이어처럼 여기 덧니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 있는데 이 아이의 목을 물어 뜯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막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있습니다. 데보라 지셀이 이제 뭐라 그러죠. 야, 얘 모르는 앤데 이걸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혼냅니다. 그 알고 봤더니 얘들이 뱀파이어인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뱀파이어를 밝히거든요. 왜냐면은 딸이 삐져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근데 밖에 낮이었거든요. 갑자기 딸의 몸이 공중에 붕 떠요. 그러더니만 피부가 이렇게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뱀파이어 캐릭터 설정이 그렇잖아요. 밤에만 활동하고
하고 낮엔 햇빛을 피해서 어두운 데 있어야 되는 딱 그런 설정이 갑자기 보여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보라 지셀이 자기 딸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용서해주는 건 이번까지다, 춤춰라, 네가 무용을 해야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이러면서 갑자기 딸한테 무용을 엄청 강요를 해요. 근데 이 아이도 막 그렇게 발레에 관심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뻣뻣한 동작을 보여주는데 데보라 지셀이 너무 답답했던지 팔을 잡고 척추 있는 쪽을 발로 해서 짓눌러요. 근데 그래서 척추뼈가 두동강이 납니다. 이쯤 되면은 자신의 딸이 발레에 소질 없으니까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데보라 지셀이 두동강 난 자신 딸의 척추를 개조하러 수술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엽기적인 건 맨 처음에 나왔던 윌슨 캐서린이라는 그 간호사 있잖아요. 그 간호사가 사실 여기에 어릴 때 여기에 발레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집을 안 가고 이걸 다 보고 있었어. 야, 이게 재밌니? 너도 같이 수술하러 가자 이러면서 얘도 뜬금없이 데리고 수술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수술 장면도 좀 소름 돋았는데 자세하게 묘사를 해드릴 테니까 원치 않으신 분들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빠꾸 없이 수술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고어하면서도 잔인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층 고정돼 있고 그 밑에 근육층 이렇게 고정시켜서 그 부러진 척추뼈를 드러내요. 그러고는 태엽 인형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태엽 인형에 들어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를 얘 척추 대신 거기 집어넣어요. 그렇게 이제 이 아이의 태엽 인형 같은 마네킹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박제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안에 척추뼈도 드러내고 다 드러냈으니까. 이 모든 회상을 다 본 루시는 이제 정신 차리죠. 엿됐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간호사 윌슨 캐서린이 서 있는 거예요. 주먹으로 명치 뿡 때려가지고 이 루시가 기절합니다. 그리고 루시가 딱 정신 차리니까 수술대 위에 자기가 손과 발이 포박된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윌슨 캐서린과 데보라 지셀 이 두 분이 이렇게 딱 서 있죠. 데보라 지셀이 한 10년은 안 깎은 듯한 손톱으로 루시의 배를 가릅니다. 거기에 무슨 번데기인가? 알처럼 생긴 그거를 뱃속에 딱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그 하나를 이번에는 그 태엽 인형 딸 있죠. 거기에 또 하나를 박아 넣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 루시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만 왜 맨 첫 오프닝에 입에서 나방 나왔다 했잖아요. 입에서 나방이 나와요. 그리고 태엽 인형 그 딸 입에서도 나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나방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서로 체인지 돼서 다시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지? 이 불친절한 설명과 개연성 없는 전개는? 다음 씬에 이제 루시가 거울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근데 눈이 홍채 이색증이 아니야. 눈이 똑같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거지. 그 아이의 영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데보라 지셀이 그게 인간 몸이란다 어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영화가 끝난 줄 알았어요. 뭐 루시는 태엽 인형 안에 들어가가지고 못 움직이는 채로 이 집에서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 딸이 윌슨 캐서린이랑 데보라 지셀을 죽여요. 죽이고는 루시한테 가서 자기 손을 이렇게 칼로 베갖고 이렇게 피를 입에 먹여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태엽 인형에 들어가 있는 루시가 눈을 딱 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얘들이 아침 일찍 어떤 절벽으로 가요. 이 절벽이 그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그 절벽 같더라고요. 뭐지? 하고 있던 딱 그 찰나에 루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엽 인형 안에 들어간 루시가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 태엽 인형의 영혼이 싹 나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붕 떠다니면서 이렇게 싹 웃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이 약간 진짜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걸 뱀파이어 영화인 줄 모르고 봤어요. 그냥 고안 영화겠구나 하고 봤는데 딱 뱀파이어 나오는 순간부터 뜬금없다? 좀 개연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겁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데보라 지셀 이 할머니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이 할머니도 뱀파이어잖아요. 근데 뱀파이어임에도 자기가 뱀파이어를 숨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도 이 할머니 되게 유명한 무용 강사였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을 흡혈하기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딸한테도 모르는 사람을 물어뜯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또 했고, 근데 중간에 그 벤을 죽인 애들을 보면은 자기 수업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결국 걔들도 이 집안에서 이 뱀파이어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보라 지셀이 구체적으로 흡혈을 하고 싶은 뱀파이어인지 아니면은 발레에 대해서 너무 그 한이 있어서 그 발레에 대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싶은 뱀파이어인지 그 사이에서 뭔가 그냥 갈팡질팡 발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흡혈을 하는 뱀파이어도 아니고 얘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 영화가 그냥 끝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고어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잔인한 장면들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몇몇 장면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볼거리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는 별 스토리가 없어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